페이지 72쪽이네. 9번 문제. 자, 9번 문제를 보니까 세 가지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했거든. 일단 가가 뭐니? 탄소의 연소 반응이에요. 일산화탄소의 연소 반응이네. 그러니까 CO가 O2랑 반응을 했어. 그래서 CO2가 되었는데 앞에 이렇게 계수를 이렇게 써놨네. 원래 분수는 허락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화학 반응식은 일산화탄소의 연소열이라고 정의할 때 쓸 수 있는 식이야. 이거 너희들 이제 뭐 진로 선택에 들어가면은 배우는 과정인데 원래 모든 계수를 써야 되거든. 정수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분수를 쓴 건 얘가 1몰당 얼마의 열이 발생하느냐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분수를 써도 돼.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흑연이 또 연소하는 반응이네. 얘를 흑연이라고 지칭을 해놨어. 이렇게 과정, 연소열을 써놓은구나.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이 과정을 써놨네. 이산화탄소가 발생했구나. CO. 이것도 불완전 연소에 해당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면 완전 연소라 부르고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면 불완전 연소라 불러. 그 다음 그 밑에 흑연은 완전 연소네. 밑에 흑연은 완전 연소를 만들어 놨네요. 이렇게 CO2. 자, 공통점이에요. 연소 반응이다. 오케이. 그 다음 중요한 게 뭡니까? 비가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비가역 몇 개 있었어? 여러분들 외웠던 거. 일단 연소 반응 비가역이었죠? 기체 발생 반응 비가역이었죠? 이건 뭐 CO2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수소가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중화 반응 비가역이었죠. 중화 반응. 그 다음에 침전 반응 비가역이었죠. 침전 반응.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생성물을 추가하면 no. 이거는 만약에 뭐가 가능하려면 가역 반응이 가능하려면 화살표가 이래야 돼. 이래. 근데 얘는 지금 화살표 하나잖아. 그래서 디귿은 아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다음. 여러분 내신에서 점수를 잘 받으려면 기초를 틀리지 말아야 돼요. 기초를. 괜히 어려운 거 집중해서 푼다고 기초를 날라가면 정말 그런 것 때문에 만점 못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트 필기할 때도요. 이런 기초가 틀린 경우에는 뭔가 표시를 확실히 해서 시험 보기 5분 전에 봐야 될 거. 알았어. 그런 게 기초거든. 알겠냐? 그거 소홀히 넣으면 만점 못 맞는다. 다음 또 질문. 7번. 바로 옆에 있는 거? 기본 출제. 기본 출제 7번. 자, 볼까? 75쪽이네. 자, 7번 문제를 보면 이거는 자, 기본 출제 문제 7번 봐요. 사실은 용해평형에 대한 실험이에요. 용해평형. 용해평형은 정반응이 용해 속도고 역반응이 속출 속도죠. 충분한 시간이란 말에 미줄을 쳐볼까? 그게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는 증거예요. 알겠습니까? 충분한 시간. 실험 나라에서 용해평형을 도달했다. 수용액 나다라. 모두 용해평형에 도달했대요. 자, 이건 뭐냐? 지금 보니까 여러분, 일정한 T도시에서 지금 X를 용해시킨 거거든요. 근데 넣어준 X의 질량이란 말을 속지 말아요. 넣어줬다는 얘기는 일부는 용해되고 이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일부는 녹지 않았다.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수용액이 녹아있는 X의 질량, 이게 증거네요. 나가 36g 녹았어요. 4g이 녹지 않고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단은요. 60g 녹였는데 역시 36g이 녹아있죠. 결국 뭐예요? 24g 정도가 녹지 않은 거예요. 그럼 Y도 36이 답이에요. 그냥.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가해보면 20g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거 불포화죠, 불포화. 아직 16g이 더 녹을 수 있는 상태니까 X는 그냥 20이 정답이에요. X는 20. 다 녹았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X 20 더하기 36 이게 정답이 됩니다. 3번이네요. 오케이? 여러분 혹시나 나다라에 속출되는 속도가 0이에요?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죠? 반응이 멈춰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두세요. 다음 10번 봅시다. 자, 그림을 잘 보면 덮개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닫힌 개란 얘기죠. 에너지의 출입은 왔다 갔다 하는데 물질이 이동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동적 평행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높이 물의 H가 있고요.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일정한 상태를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반응의 초기 상태가 아니에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때 동적 평행에 도달했다는 얘기니까 이론적이라면 이 시간 이후에는 이 높이 H가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기억. 둘의 속도는 같다. 맞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니까. 가를 제거하잖아요? 그럼 뭐가? 응축 속도가 약해집니다. 알았어요? 그 덮개를 제거하면 위 공간이 불포화 상태가 돼요. 증발 속도는 온도가 일정하니까 일정하겠죠? 근데 응축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날아가는 놈보다 응축되는 놈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럼 이거 바닥이 냅니다. 0. 오픈시키면. 알았어요? 그러니까 니네도 물 떠놓고 밖에다 내놓으면 다 0 돼요. 다 날아가 버려요. 밀폐시키지 않는 한은.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온도를 높이잖아요? 그럼 무슨 속도가 빨라진다? 증발 속도가 빨라져요. H 줍니다. 그렇다고 0이 되진 않아요. 더 준 상태에서 동적 평행에 도달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그 액체 주위의 공기가 더 많은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알았습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의 진로 선택에 가면 포화 수증기압이라고 배워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많아지는 거죠.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표현이 조금 오류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일정한 부피의 공기 덩어리는 온도가 높아지면 좌석수가 많아지는 자동차로 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동차에 몇 명 타요? 승용차에. 운전자 빼고. 4명 타죠? 승합차에 12명 타죠? 미니버스에 한 20명 타죠? 관광버스에 45명 탑니다. 알았습니까? 그런 식이에요. 알겠지? 그게 지금 내가 말한 인원수 4명, 그 다음에 12명, 20명, 45명이 일정한 부피에 가둘 수 있는 수증기 입자수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온도가 떨어지면 자동차가 자꾸 그 타는 인원수가 준다는 거지. 그럼 남은 인원이 어때야 돼요? 내려야 되잖아요. 그게 응축되는 거예요, 물로. 알았습니까? 그래서 디귿, H는 준다. 답은 1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또 질문. 12번. 자, 오른쪽 문제 가봐요. 온도가 달라요. T1 도시, T2 도시.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죠. 얘가 지금 고체 물질인 거죠. 눈으로 딱 봐도. 고체 물질은 무질소도가 증가하는 게 물에 녹는 겁니다. 흡열이거든요. 온도가 높으면 용해도가 더 커집니다. 용해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요. 그렇다면 그림 1은 T1 도시고요. 그림 2는 T2 도시인데 물 50에다가 A 50을 섞고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 그림을 보세요. 누가 더 많이 녹아 있을 것 같아요? 2가 더 많이 녹잖아요. 그죠? 그럼 T2가 온도가 약간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T1일 때 용해도와 T2일 때 용해도를 보니 용해도는 물 100g에 이렇게 녹는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는 물 50을 썼단 말이지. 물 100에 T1에서 30 녹았어. 물 50에는 얼마 녹겠냐? 15 녹는다니까, 15. 이해하냐? 물 100, 용매 100g에 30이 녹는 것이라면 물 50에는 15밖에 안 녹아요. 근데 50g을 녹였잖아요. 다시 말해서 A라고 불리우는 실험 1의 T1 도시 A는 35g일 겁니다. 이해 갑니까?
그 다음에 실험 2를 보면 T2 도시에 60입니다. 이거 물 100에 60이에요. 그럼 물 50엔 30이 녹아요. 그렇다면 실험 2의 T2 도시 A는 20g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용해의 속도는 2S가 1S보다 크다. 맞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왜? 더 많이 녹았잖아요. 알겠습니까? 다음에 니은 A의 속출 속도는 여러분 용해 속도가 정반응이야. 속출 속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는 거라고. 역반응은 절대 정반응보다 속도가 빨라질 수는 없잖아. 그럼 동쪽 평에 도달했다면 실험2의 속출 속도가 훨씬 빠른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1과 2에서 같다. 틀립니다. 디귿 2에서 용해된 A의 질량은 30g이다. 맞잖아요. 물 50에 30. 그 다음 T1에서는 실험 1에서는 몇 그램? 35g. 이해 갑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질문? 난이도 5배. 아, 1번부터. 여러분, 1번이 무슨 얘기냐면, 가운데 수은기둥 있죠? 잘 봐요. 난이도 문제에서는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잘 봅니다. 이게 선생님이, 뭐, 둥근 바닥 플라스틱도 괜찮고요. 뭐, 어떤 플라스틱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봐요. 이런 모양의 장치를 놓는 거죠. 진공 상태예요. 근데 여기다가 수은을 넣습니다. 수은. 이렇게 수은을 넣어요. 진공이니까 당연히 수은 기둥의 높이는 똑같을 겁니다. 서로. 자, 이 상태에다가 여기다가 X를 붓는 거죠. 그럼 처음에 X는 이랬단 말이야. 이만큼 채웠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겠냐? T도시로 일정하게 유지시키면 얘가 줄겠지. 얘가 줍니다. 이렇게 줄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겨요? 이렇게. 기체 입자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누릅니다. 기체 입자는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얘를 누르면 얘가 이만큼 내려가. 그럼 그만큼 올라가게 되죠. 그럼 뭐가 생겨요? 높이 H가 생겨요. 물론 여기 진공이고요. 1기압을 76cm 수은기둥 높이라고 잡는다면 얘가 19cm다. 그러면 4분의 1기압. 이 온도에서 이 액체의 증기압은 4분의 1기압이구나 라고 보는 게 일반 진로 선택에서 여러분들 배우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제에서 A, B를 가만히 보세요. A, B. 둘이 수은기둥 높이차가 어때요? 똑같잖아요. 높이차가 똑같다는 건 A에 담겨진 액체 X랑 B에 담겨진 액체 Y랑 증기압이 똑같다는 얘기야. 알았어요? 그런데 오른쪽은 물에 담아놨단 말이야. 알겠냐? 다시 말해서 이 물이 온도가 얼마인가 봤더니 40도시래. 그럼 A보다 B가 온도가 높은 거 아니야. 그지? 온도를 높이면 증발속도 빨라지잖아. 그게 무슨 얘기일까? A, B를 만약에 똑같은 25도씨에 놓고 잰다면 A가 훨씬 증기압이 셌단 얘기야. 이해 갔어 이거? 그러니까 40도씨를 온도를 높여야 간신히 A랑 증기압이 똑같을 정도라면 같은 25도씨면 충분히 B가 증기압이 낮을 거라는 걸 예상해야 돼. 기억. 용기 A에서 액체 X의 증발 속도랑 기체 X의 응축 속도는 이거 동쪽 평형 상태니까 맞는 말이에요. A든 B든요.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는 둘 다 1입니다. 그냥. 알았습니까? 자, 니은 용기 B에서 증발이 응축 아니라니까요. 똑같다니까. 거기도. 왼쪽도 동쪽 평형 상태고 오른쪽도 동쪽 평형 상태. 그때의 증기압이 일반적인 액체의 증기압이 됩니다. 그 액체가 가질 수 있는 기체 증기압. 다음 디귿 증발은 아니죠. 니은 디귿은 무조건 틀렸고요. 알았습니까? 다만 이게 더 어려울 거라면 이렇게 하면 되죠. 여러분 누가 빨리 끓어? A, B 중에 액체. XY 중에 누가 빨리 끓어? X가 훨씬 빨리 끓어요. 왜? 증발이 잘 되잖아요. 같은 온도에서는 X가 훨씬 증기압이 크거든. 빨리 끓는다는 거고. 그럼 분자간 인력이 약하다는 얘기죠. Y는 분자간 인력이 세서요. 웬만하면 안 끓는 거야, 잘. 그래서 얘를 40도씨까지 높여야 간신히 25도씨 액체 X랑 증기압이 같을 정도로 열을 많이 가해주는 애예요. 이해 갔습니까? 그 다음 2번. 자, 이 문제가 상태가 달라서 그렇지 똑같은 문제야. 드라이 아이스야. 고체가 기체되는 거거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드라이 아이스가
이산화탄소 기체로 되는 승화속도랑 이산화탄소 기체가 드라이아이스로 돌아오는 무슨 속도? 승화속도. 둘 다 승화잖아요. 그 둘의 속도는 어떻다? 같은 거죠. 그래서 동쪽 평에 도달한 거고, 지금 왼쪽 그림 가는요, 점점 줄 다 일정해졌죠? 맞죠? 그럼 이건 과연 드라이아이스일까? 이산화탄소 기체일까? 당연히 드라이아이스죠. 출발이 드라이아이스인데. 맞지? 그러니까 물과 수증기라고 따지면 얘는 물입니다. 알겠어요? 줄어드는 건 반응물이죠, 무조건. 그래서 기억은 드라이아이스가 답이고요. 자, T1일 때라고 했는데 아직 동쪽 평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누가 빨라요? 고체가 기체로 되는 속도는 일정하잖아요, 항상. 동일하게 승화속도지만. 분모가 일정한데 분자가 자꾸 커지는 추세라고요, 지금. 그 누구랑 같아진다? 분모랑 같아질 때까지. 알겠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걔를 그래프로 나타내잖아요. 만약에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런 거죠. 자, 보세요. 고체가 기체로 되는 승화속도잖아요. 그 다음에 기체가 다시 고체, 드라이아이스로 돌아오는 승화속도. 이게 왜 어려웠어요? 응축이니 증발이니는 그 말 단어 속에 어떤 상태가 어떤 상태로 한다는 정보를 주지만 둘 다 승화라 이게 어려웠는데 어쨌든 간에 얘가 정반응이잖아요. 얘가 정반응. 그죠? 정반응은 온도가 일정하면 일정합니다. 이렇게요. 얘가 일정하면 이 속도는 어쨌든 일정하다. 고로 이 속도만 계속 커지는 거야. 커지는데 어떻게 된다? 얘랑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처음엔 0이었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프요. 이게. 알았습니까? 만약에 이걸 뒤집잖아요. 뒤집게 되면 저 위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일로 됩니다. 이렇게 변형을 줄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니은 T1일 때는 이거분의 이거 값은 1보다 작아야 됩니다. 무조건. 그죠? 요 정도가 T1이잖아, 여기. 아직 도달하기 전이니까. 1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 CO2 기체의 몰수는 어차피 동쪽 평행에 도달한 T2 이후에는 동일하잖아요. 드라이아이스며 생성물인 이산화탄소 기체며. 그러니까 둘은 같다. 정답은 3번이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어렵지 않은 곳이니까, 아, 나는 처음 배우니까 이거 아니에요, 여기. 좀 빨리 깨달으세요. 알겠습니까? 다음. 문제 없어요? 뭐, 없으니까 없는 거고요. 잘하니까 없는 거죠? 몇 번이에요? 에이씨. 아, 욕한 거 아니에요. 자, 4번. 여러분, 4번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물하고 수증기거든? 그래서 너희들은 이 문장 속에, 문단 속에 동쪽 평이 누구냐라는 걸 알아야 돼. 지금 그림에 보니까 너희들한테 알려주는 정보가 뭐야? 화살표거든? 처음에 실험 1에는 화살표가 3개가 있어요. 실험 2에는 그 위쪽을 향하는 화살표, 그게 정반응이거든. 화살표 3개가 실험 3까지 안 변해요. 그런데 역으로 돌아오는 화살표가 어디서 똑같아지냐? 실험 3에서 똑같아지죠. 그게 동쪽 평행입니다. 거기가. 아셨습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시간 T1의 시간을 가는 동안에 막 늘어나는 건 누구예요? 수증기 입자수겠죠, 당연히. 그쵸? 수증기 입자수가 동그라미 기울기니까 기억은 수증기다. 맞고요. 실험 2에서 또 나왔잖아요. 응축분의 증발인데 이건 뒤집었잖아. 지금 우리가 설명한 거예요. 응축이 증발보다 작단 말이야. 1보다 무조건 어떻습니까? 커야 된다. 맞습니다. 자, T1일 때 물과 수증기가 되는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부끄럽다. 일어나죠? 뒤에서 무조건 틀린 거죠. 아마 니은을 조금 헤매지 않았을까? 알았어요? 오케이. 끝났나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동쪽 평행에 대한 얘기들을 주구장창 봤단 말이야.
이 시간부터 이 단원회 끝날 때까지는 화학 평형을 갖고 따질 거고요. 거기에 양적 관계가 잠깐 들어갈 거니까 조금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이거부터 한번 보고 갈까요? 화학 평형에 대한 얘기를 보고 갈게요. 일반적인 상변화라든가 용해 평형과 다르게 화학 평형은요, 속도의 변화가 따라오고 농도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화학 평형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이 화학 평형 동안 요것도 또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은데요. 문제는 화학 반응에서의 속도란 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정반응의 속도라고 하면 정반응, 반응물에 존재하는 농도가 자꾸 준다는 거지. 반응이 진행되면. 그럼 속도가 줄거든. 그래서 같아지는 모양이 좀 달라요. 이게 시간이고 이게 속도일 때 이런 모양을 갖는다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은 저 위에 노란색의 그래프 있죠? 저 그래프가 정반응의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반응의 속도는 어쨌거나 어떻다는 거죠? 준다는 거죠. 왜? 반응물의 농도가 자꾸 약해지니까. 그거 우리 증발 속도처럼 일정한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이건 상태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역반응의 속도는 이렇게 늘어나요. 왜? 생성물의 농도가 자꾸 많아질 거니까. 반응이 진행되면. 결과는 우리는 이때를 동적평형에 도달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배웠던 동적평형과 좀 비슷하자면 역반응이 아무리 빨라져도 정반응보다는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동적평형에 도달한 이 구간은 무조건 정반응분의 역반응은 1입니다. 무조건. 속도가. 아셨어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음에 얘들은 얘를 다루게 되거든요. 농도. 근데 이 농도가 무슨 농도예요? 몰농도라는 거 명심하세요. 여러분, 몰농도가 단위가 뭐야? 이렇게 쓰는 건 알아? 몰농도? 제 뜻은 뭐야? 자, 요거 해석해봐. 이쁘게 자고 있는 애 얘기해봐. 몰파리터 해석해봐. 몰파리터. 인강 중에 누구 죽는 소리 들리는 거 봤어? 보여줄게. 독한 놈, 씨. 독한 녀석. 몰롱도 뜻이 뭐냐고. 우리나라말은 못 바꿔? 미터 퍼 세크가 뭔 뜻이야? 미터 퍼 세크. 몇 초 동안? 1초 동안. 화면이 안 나오니까. 1초 동안 몇 미터 갔냐야. 그럼 이거 뭔 뜻이야? 몰농도라는 게 용액의 농도잖아. 용액 1리터 속에 용질이 몇 몰 있어, 이 뜻이라고. 근데 내가 너희들 계산하기 쉽게 1리터를 몇 밀리리터로 계산하면 1000으로 계산하면 좀 더 쉽다겠잖아. 지금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은 어떤 그래프를 보든 간에 이렇게 되는 그림은 반응물이다 생성물이다. 이게 얘는 무조건 반응물인 거야. 반응이 진행되면 줄으니까. 알았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는 요건 무조건 무슨 그래프야? 요거는 이건 생성물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럼 요 대괄호 이 몰농도 단위, 이것을 우리는 이 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거다. 이게 몰농도라고 생각합니다. 알았냐? 예를 들어 내가 NO2의 몰농도 그러면 이 NO2의 몰농도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쓸 거라고. NO2의 몰농도 그러면 이렇게 쓸 거라고. NO2의 몰농도 이게.
알겠니? 약속을 하는 거라고. 나중에 저 뭔 뜻이에요? 왜 괄호를 저렇게 네모로 쳐 이러지 말고. 자, 파란색, 노란색 누가 반응물이다? 파란색이 반응물이고 노란색은 생성물인데 이거는 뭘 의미하냐? 이 시간대 정도의 동적 평에 도달했고 속도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 갔어? 그 다음 중요한 거. 저 시간 t 이후에는 서로 반응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비명소리가 들려도 참으세요.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응? 빨리 얘기해. 비명소리. 좋은 소리잖아 그걸. 아 왼쪽 뭐 이런 걸 똑같이 한다 이놈아. 동적 평형은 반응이 끝난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저 이후의 특징이 뭐냐? 반응물이 됐든 생성물이 됐든 변하지 않는다. 근데 니네 딱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반응물이 많아 생성물이 많아? 생성물이 많지? 그럼 정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알았어? 정반응이 빠른 상태에서 역반응보다는 어때? 그 정반응이 빠르다, 역반응이 빠르다 이런 말을 쓰기는 어렵거든. 왜? 둘의 속도는 1이니까. 분의 1은. 둘이 똑같을 때가 동적 평형이니까. 다만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하는 그 방향에서 동적 평형에 도달한 거야. 알았어? 이거를 화학 평형에서는 다 물어본다고. 이해가니?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볼 줄 모르면 문제 꽝이야. 이건 생성물이 많은 상태지만 이 반응만 있겠냐? 이 반응도 존재하죠. 시간당 농도의 그래프가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이거 반응물 맞아요. 이것도 생성물 맞아요. 얘도 엄연히 이쯤에 동적 평형에 도달했거든요. 근데 반응물이 많아요. 그럼 무슨 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역반응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 역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평형에 도달했더니 반응물이 훨씬 많이 존재한 거야. 그럼 이건 정반응이 우세한 건 아니잖아. 역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둘의 평형은 도달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화학평형은 결국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똑같은 가역반응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동적 평형 도달 시간 이후에는 그들의 농도는 변하지 않거든. 근데 그들의 농도가 누가 더 많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다는 거지. 정반응이 우세하다, 역반응이 우세하다 이런 건 예측 가능. 그 다음에 얘가 제일 중요한 건 그럼 이렇게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 특징이 뭐냐? 이거 오늘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알았어요? 화학 평형에서 이 평형에 도달했다라면 무엇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지. 제일 먼저 거기 나와 있는 그 그림을 한번 볼래? NO2 기체. 이거 지난 시간 끝자락에서 여러분 배운 거지. 무슨 색? 젓갈색이야. 얘가 N2O4로 가는 거죠. 사산화 이질소죠. 무색입니다. 그러면 역반응 진행이 되거든. 자, 질량 보존에 의해서 개수까지 맞추고 났습니다. 자, 밑에 보면 반응물이 누구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봐. 반응물이 얘야. 무슨 얘기입니까? 시험관에 얘만 있는 거죠. 시험관에 봐요. 얘만 있는 거야. 무슨 색깔이 진할까? 젓갈색이 진하겠죠. 얘만 있는 거야. 근데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이거야. 충분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시험관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옅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는 누구만 있는데? 얘만 있었는데 여기에 가면 어떻다는 거지? 얘와 얘가 공존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 동적 평형에 도달한 거라고.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이제 질문해야지. 이 화학 반응식을 보면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지? 개수비는 무슨 비랑 같지? 그렇죠. 몰수비는 기체잖아. 기체의 무슨 비랑 같지? 쟤는 그냥 시험관인데 시험관에 부피가 뭔 상관이 있어? 똑같이 쟤들이야. 실린더에서는 부피비죠. 그럼 무슨 비와 같다? 그것도 실린더예요. 여러분, 실린더는 기체의 분자수가 혹은 아이고 내가 얘기해버렸네. 나이씨 무슨 수비랑 같다? 분자수비랑 같아요. 몰수나 분자수가 많아지면 부피가 커지는 건 그건 압력이 일정할 때예요. 이건 압력이 일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용기가 정해져 있잖아. 니들 알잖아. 기체는 담는 그릇에 따라 부피가 변한다는 걸. 지금 이 문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들한테 어렵게 내면 잘 봐. 요 가하고 기억하고 요 니은 중에 누구 입자수가 더 많을까? 이렇게 질문한다. 기억 니은 중에 누구 입자수가 더 많어? 자, 오른손이 기억, 왼손이 니은이다. 생각할 시간 10초 준다. 10, 1, 빵! 하나, 둘, 셋! 들어! 안 들은 놈 목을 치겠다. 하나, 둘, 셋! 들어! 다 잘렸슈. 바닥에 있는 네 목 좀 주워. 뭐다 껴? 이 썩을 놈들. 야, 볼 줄을 모르잖아, 니들이. 배고파 뒤져갖고 식당 들어가면 뭐냐고. 글을 못 읽어서 음식이 뭔지를 못 읽어가지고 옆에 사람 쓱싸고 적어주세요, 이지라고. 저건 유아용인데요, 뭐지. 아유. 야, 얘가 지금 정반응이 일어났겠냐, 역반응이 일어났겠냐? 처음에 누가 우세하게 일어났겠냐?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났겠지. 그러면서 역반응도 점점 속도가 빨라져 나중에 동쪽평에 도달했지. 질문, N2는 어디가 많아? 기억 니은 중에 N2는 기억이 많아, 맞지? 근데 기억에 없던 니은에 생긴 물질이 누구냐? N2포지? 계수 봐봐. 계수가 늘어나는 방향이야, 줄는 방향이야, 이거? 줄면 이거 전체 입자수 어떻게 되냐고. 줄지 마. 왜 그걸 못 알아듣냐고. 그게 니들 문제야. 거기에 있다고, 기억니은 드세. 그걸 읽지 못하면 여기 빵점이요. 알았어? 여기서는 뭐를 힌트를 주는 거야? 야, 색깔 흐려지면, 색깔이 옅어지면 전체 기체 분자수는 주는 방향인 거야, 지금 이게. 그게 정반응이야, 역반응이야? 정반응이란 말이야.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잖아. 그 오른쪽에 있지. 잘 봐. 시험관이 이렇게 있는데 얘만 있는 거지. 얘만 있어. 그런데 얘가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얘가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럼 뭐가 생겼다는 얘기냐? 얘만 있던 곳에 얘하고 얘가 생겼다는 얘기야. 무슨 반응이 일어났다? 역반응이 일어난 거라고. 근데 실제로 이 반응이 이렇다면 이 반응은 이렇게 써야 돼. 정반응이 N2포고 생성물이 NO2란 말이야. 질문. 입자수는 디귿이 많아, 리을이 많아? 그렇게 보는 거라고. 리을이 많은 거라고. 이해 갔어, 지금? 이런 정보들이 화학 반응식에 담겨 있다고. 알았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농도와 시간 그래프는 뭘까?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른데 왼쪽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그래프는. 쌤 말 잘 들어야 돼? 그냥 막 그려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여기가 농도야. 그것도 물 농도겠지? 이게 시간이다. 근데 이렇게 되네. 얘는 누구다? 바로 반응물인 NO2다. 그러면 얘는 누구다? 얘는 N2포겠죠? 그래서 결국 이 시점에서 동쪽평에 도달했을 텐데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 이게 처음에 물 농도겠죠. 누구? NO2에. 맞죠? 근데 걔가 이렇게 된 거죠.
처음에 몰롱도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줄은 거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엔 N2,4는 처음에 0이었는데, 그죠? 여기까지. 처음에 0이었는데 여기까지 늘어난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바로 얘들의 개수의 비에 맞게 반응을 한 거야. 얘가 이만큼 줄었을 때 얘가 1만큼 생성된 거라고 보면 돼요. 알았냐? 결국 그래서 반응이 끝난 후에 물질이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럼 저 개수 비대로 반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보세요. 저 그래프가 뭘 의미하는지. 자, 만약에 이게 농도인데 얘가 이거예요. 4.0 몰농도인 거지. 얘가 이렇게 됐어요. 얼마가 됐냐면 1.0 몰농도가 된 거죠. 누가? NO2가. 얼마 반응했니? 3.0 몰농도 반응했지. 그럼 생성물인 N2O4는 몇 몰농도가 생길 것이다? 1.5만큼 생길 것이다. N2O4는 1.5만큼 생길 것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봐봐. 반응물은 NO2야. 생성물은 N2O4고. 얘가 처음에 이만큼 있었다고 4.0 몰농도. 얘는 없었겠죠. 얘가 반응을 끝냈어. 얘가 된 거죠. 근데 얘들은 반응을 몇 대 몇으로 하니? 2대 1로 한단 말이에요. 2대 1로. 근데 얘가 이만큼 반응했어. 3.0 몰농도만큼. 그럼 얘는 얼만큼 생겨? 그거의 반이 1.5만큼. 그래서 남은 거라고 이렇게. 이 농도가 바로 평형농도라고 하는 거예요. 평형농도.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야. 이해 가냐? 보여? 이해 가? 에? 이해 갔어요? 그 다음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 뭐야? 이렇게 되면 생성물이 더 많잖아. 그럼 무슨 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얘는 정반응이 우세한 상태로 갔을 때 반응물이 적고 생성물이 많은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지. 자, 오른쪽 그래프 봐봐. N2O4가 이 그림이야, 이 그림, 이 그림. 지금은 N2O4가 이게 반응식이라고, 반응식. 그런데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잖아. 봐봐. 시간당 농도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나왔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게 반응물이야. 무조건. 왜? 처음보다 줄었잖아. 그래서 생성물을 봤더니 이렇다는 거야. 이게 N2 몰농도야. 그럼 니들은 뭘 느낄 수 있냐? 이거지.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는 동안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늘었겠죠? 이게 몇 대 몇으로 반응을 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1대 1로. 이해 갔어? 이게 농도의 변화가 반응한 농도야. 반응한 농도. 우리 항상 반응물에 뭘 붙였어? 마이너스 붙였잖아. 준다는 뜻이 아래로 내려온다. 얘는 플러스를 붙이면 늘어난다는 뜻이고. 두 번째, 누가 더 많아? 평형에 도달했을 때 반응물이 더 많지? 이거는 역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야. 알았어? 자, 거기 밑에 화학 평형 상태의 특징을 봐봐. 이 특징만 제대로 읽어도 여러분들이 여기 감을 좀 잡거든. 첫 번째,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은 상태가 동적이야. 근데 그 전에 너희들이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거야. 정반응이 일정하지 않다는 얘기죠. 줍니다. 왜 줄어요? 반응물이 자꾸 사라지니까. 화학 반응에서의 속도는 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반응물이 자꾸 사라지니까 속도가 느려지는 거지. 하지만 역반응의 속도는 절대로 그 정반응의 속도보다 넘었을 수는 없습니다. 둘이 만났을 때가 뭐다? 동적 평형이다. 두 번째, 반응이 평형에 도달하면 반응물과 생성물은 항상 공존해야 된다. 옛날에 보면 이거 나왔죠. 반응물에서 0이 되는 애가 나타났잖아. 그건 비가역일 때만 그래. 비가역일 때만. 그러니까 일단의 양적 관계는 비가역일 때만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알았어?
가역일 때는요, 절대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 누구 하나라도 0이 되면 안 돼요. 공존한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온도와 압력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상태에서의 농도는, 평형에 도달했을 때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이해 갔어요? 그럼 말 그대로 온도와 압력이 변하면 이것 값도 변하나요? 예, 변하는데 온도에 의해서만 변합니다. 알겠어요? 온도에 의해서만 변해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네 번째구나. 가역 반응으로 반응 조건이 같다면 정반응에서 시작되는 역반응의 수익도는 같은 평형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되게 중요한 말이다. 만약에 온도가 동일하다면 정반응에서 시작되든 역반응에서 시작되든 얘들은 어떻게 된다고? 동일한 화학평형에 도달하게 된다. 근데 지금 이거야. 우리가 이 상태에 보면 반응물이 NO2고 얘는 생성물이 N2O4지만 이 상태에서 보면 얘가 생성물이 됐거든. 그럼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 두 물질 중에 어느 하나만 있고 온도가 동일하다면 동일한 조건의 화학평형이 성립한대. 근데 이게 동일한 조건이 뭔데? 모르잖아. 그걸 배우는 거라고. 그걸 평형상수 K라고 해. 그 K는 실험에 의해서 찾아진 거거든. 이상하게 온도만 동일하면 반응물, 생성물이 많이 같잖아? 어떤 반응물이든 어떤 생성물에 놓고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을 때 K값이 똑같아. 그걸 실험적으로 밝혀냈다고. 그거 구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마지막 다섯 번째. 반응식의 개수비는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반응물의 감소한 농도 혹은 생성물의 늘어난 농도에 비례하더라는 얘기야. 요거. 내가 얘기한 거. 이거에 비례하더라. 이 개수는. 알았습니까? 이걸 가지고 바로 뒷단원부터 들어갈 겁니다. 아셨죠? 동적 평형 중 화학 평형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 기억해봐.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다.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한다. 그치? 여기까지가 계속 주안점이야. 알겠니? 그리고 우리는 몰농도를 사용한다는 거지. 화학 평형에서는. 물론 여러분들은 이 속에 소개가 안 돼 있지만 되게 많은 상도 많은데 여기에 계정화학에 처음 들어온 단원이고 화투 과정이라 제대로 선생님 교재에 신경을 많이 썼어. 아주 상세하게 내용을 다 적어놨단 말이야. 너희들이 그래도 혼자 읽어도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먼저 이 숫자가 무엇인가를 보고 들어가 봐. 우리가 앞서서 잠깐 너희들이 언급을 받았지만 화학평형이라는 건 온도나 압력이 일정하다면 반응물과 같은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로부터의 동적 평형에 도달하든 생성물로부터 동적 평형에 도달하든 간에 동일한 화학 평형의 값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그게 동일한 값이 누구냐? 그게 평형상수야. 이 평형상수는 실험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규칙적인 그 속에서 화학 반응식을 갖고 얻어낸 값이야. 이론으로 증명한 값이 아니야. 실험적으로 얻은 값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하는 말 써있지. 1번, 2번을 스님이 쓴 이유는 이게 가장 많이 나오니까. 한 장을 넘겨. 아유 정말 창피 죽겠어. 감기 걸려서 봐준겨. 알았어? 누가 봐도 이렇게 말하면은 충청도 쪽 강의라는 걸, 그지? 선생님이 처음에 수업해가지고 기호 아니요 그랬더니 애들이 기호가 뭐예요? 맞아 안 맞아 이런 뜻이야. 알았어? 거기에 있는 동적 평형에 대한 정의를 두 개를 써놨단 말이야. 일단 이 화학 평형도 가역 반응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지. 가역 반응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이며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땐 그들의 속도가 동일해서 마치 반응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상태, 그걸 우리는 평형 상태라고 부른다. 그
그 상태에서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해야 되며 누구 쪽, 반응물이 됐든 생성물이 됐든 누구 값이 크다, 작다라는 걸 정확하게 상수로 알 수 있는데 그 상수를 평형상수라고 해. 그 평형상수는 자, 너희들한테는 기체 부분압력 같은 거 나오지 않으니까 온도에 의해서만 변한다라고 알아둬. 알겠지? 자, 그래서 평형상수 K에 대한 얘기. 일단 가장 중요한 말이 뭐라고? 이론적이 아니라 실험적으로 만들어진 상수다. 알겠냐? 거기 써 있는데 이 평형상수 자체가 실험으로서 만들어진 값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알겠죠? 실험적으로 증명된 값이다. 이론적인 증명이 아니라 실험적으로 증명이 된 값이다. 뭐에 의해서만 변한다? 온도에 의해서만 변한다. 명심해라. 그럼 평형상수를 어떻게 쓸 거냐? 거기 니들 책에는 그렇게 써있지만 난 이렇게 쓸게. 간단하게. 자, 얘를 이렇게 개수로 잡았을 때 이거야. 알았어? 반응물이 몇 종류 있어? 두 종류. 생성물은 한 종류지? 얘를 전반으로 한단 말이야. 잘 봐. 반응 전, 반응. 그래서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 A 대 B 대 C. 얘는 감소할 거고 얘는 생기겠지. 이래서 평형에 도달했단 말이야. 평형에. 이게 평형값이야. 도달했을 때 얘 농도를 이렇게 찾고 얘 농도를 이렇게 찾아보자. 얘 농도는 이거고 처음에는 없었잖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얘가 이만큼 있었다고 쳐볼게. 이만큼 똑같이 있었다. 근데 얘가 이만큼 반응하고 얘가 이만큼 반응해서 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건 누구 값이야? 이거 A 값은 네모 마이너스 세모 값이고 요 B 값은 네모 마이너스 별 값이겠죠. 이렇게. 그럼 얘는 누구고? 이때 K를 과학자들이 가만히 평형상수거든. 이게 K를 봤더니 이 평형 농도에 알았니? 반응물을 분모로 놓고 이렇게 찾은 거야. 생성물을 분자로 놨을 때 요 값을 쓰면 요 값을 여기다 넣는 거야. 일정한 K 값이 나오더라는 걸 알아낸 거지. 과학자들이. 자, 무슨 말인지 봐봐. 예를 하나 들어볼게. 수소기체가 있고 질소기체가 있거든. 근데 얘가 가역 반응해서 암모니아 기체를 생성한다는 거야. 이렇게. 처음에 4몰 농도가 있고 4몰 농도가 있었어. 그래서 얘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시간이 지나니까 평형에 도달하더래. 평형에 도달하더래. 알겠지? 얘가 1몰 농도가 생기고 3몰 농도가 생겨서 이렇게 되더래. 이게 왜 됐나 봤더니 얘가 이렇게 반응을 한 거지. 3몰 농도 반응할 때 개수 3, 1몰 농도 반응하고 개수 1. 그래서 2몰 농도가 생긴 거지. 개수 2. 4에서 3을 빼니 1이 되고 4에서 1을 빼니 3이 되어서 얘는 2이 생겼으니까 이 반응에 도달했을 때 K를 적으니 가로 분모는 반응물 수소의 몰 농도의 세제곱 개수가 앞으로 위 지수로 올라간다. 질소 몰 농도의 1승 그 다음에 생성물의 몰 농도에다가 제곱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넣어본다. 이렇게 1의 세제곱 그 다음에는 3 2의 제곱 해서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알았니? 그래서 이 K 값이
온도가 일정하면 그 반응물이 어떻든 생성물이 어떻든 간에 농도가 어떻든 간에 다 3분의 4가 나오더라는 거야. 이걸 찾아낸 거지. 그럼 이 3분의 4가 갖는 의미가 뭐냐? 분모가 반응물의 농도의 곱이고 분자가 생성물 농도의 곱이라면 대략적으로 누가 커? 1보다 크잖아. 그럼 평형 상태에 누가 더 많다는 걸 의미한다? 생성물이 더 많다. 그럼 정반응이 우세하다라는 것까지 알아내게 한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 평형상수 K를 알고 있으면 이것만 알아도 어느 반응이 우세할지를 점칠 수가 있다. 이게 이쪽 문제의 전부야. 알았죠? K값은 구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얘들을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래? 잘 봐. 이게 시간이다. 자, 세로축이 농도야. 첫 출발이 뭔가 봤더니 첫 출발이 4몰 농도에서 출발이야. 여기서 수소 같은 경우는 몇 몰 농도가 남았느냐 봤더니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수소야. 이거 얼마인가 따라가 봤더니 1이더라. 1. 됐지? 그 다음에 이 눈과 봤더니 이게 질소야. 얼마 남았다고? 3. 이건 누구야? 암모니아야. 2. 선생님이 아까 말한 게 뭐냐? 분명 질소와 수소가 줄었으니까 반응물인데 얼마 줄었냐? 이렇게 줄었지. 얘는 얼마 줄었냐? 이렇게 줄었지. 그래서 얼마 늘었니? 이게 계습이더라는 거야. 3대 1대 1. 이해 갔어? 그리고 우리는 1, 2, 3을 요 공식에 넣어서 K 값을 구한 거야. 오케이, 바리? 됐어? 자, 평형상수를 구하는 밑의 과정을 봐봐. 첫 번째,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이 식을 보면 이걸 유도해서 쓸 줄 알아야 된대. 이 식을 보면 이걸 유도해서 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두 번째, 반응물과 생성물에 잘 봐. 요 식을 쓴 다음에 여기에다가 대입할 몰농도는 말이다. 누구 몰농도를 대입하라? 얘를 대입하라. 평형 상태의 몰농도를 대입하라. 반드시.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이렇게 대입해서 나온 값, 이게 뭐다? K다. 뭐에 의해서만 변한다? 온도에 의해서만 변하는 값이다. 이게 주안점이다. 알겠어? 이제 이 평형상수의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보는 거야. 첫 번째, 평형상태의 농도가 모두 주어졌다면, 이 농도가 모두 주어졌다면 아리가또다 이거야. 넣어서 풀면 된다 그냥. 알겠어요? 저 평형상수식에. 그럼 농도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어떡하느냐? 그건 미지수를 구해야 돼. 무슨 말인고 하니 이런 거지. 가령 이 온도 그대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얘가 만약에 처음 농도가 이거 비웠다는 거지. 이게 비웠어. 얘를 X로 놓고 얘는 3 생기고 2 생겼어. 그건 처음은 4야. 그럼 이런 식을 통해서 이걸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걸.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의 얘기는 이 셋 과정을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잖아.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안 주어지더라도 정보를 가지고 유추해서 풀어야 된다. 이런 게 동그라미 2번인 얘기다. 자, 먼저 오른쪽에 엑서사이즈 1번 봐봐. 다음이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상수율 쓰세요. 이게 정답이야. 요거 옮겨 쓰면 돼. 한번 써봐.
보고 쓰지 말고 그냥 써봐. 그리는 거지. 그냥 쓰면, 이거 보고 쓰면. 반응물의 농도에다가 개수를 뭘 올려라? 지수를 올리면 된다. 알았지? 자, 두 번째야. 요 두 번째 문제 볼게. 자, 반응 속도식이,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되었어.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해서 여기 되었네. 자, 이 식에서 A, B, C의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다시, 평형 상태에 도달했더니 농도가 A 물 농도가 얼마고 0.2고 B 물 농도가 얼마고 0.4고 그 다음에 C 물 농도가 얼마인가 봤더니 0.8이더래. 이때 K는 반응물의 몰 농도 뭐 쓰나 마나죠. A 계수 1이니까 반응물의 몰 농도 생성물의 몰 농도 여기에다가 저식을 대입한다. 0.2 곱하기 상수기 때문에 뒤에 있는 m은 생략하고 쓰세요. 어차피 그게 다 어떤 것을 대변하는 값은 아니에요. 0.4의 뭐예요? 제곱. 그 다음에 0.8의 제곱. 사실 여러분 이렇게도 계산이 빠른 친구들은 빠르게 하는데 이렇게 늘렸어도 상관없어요. 이러면 이게 되겠죠. 이렇게. 맞죠? 그래서 0.2분의 4 이건 0.1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1보다 크네요. 정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도달한 겁니다. 자, 엑서사이즈 3번. 자, 이들의 반응식이 있어요. 얘가 평형에 도달했답니다. 자, 이때 A, B 농도가 처음 각각 이거 쓰는 거죠. 처음에 A가 얼마인가 봤더니 0.4 몰 농도였고요. 그 다음 B 몰 농도가 0.4였어요. 처음에. 근데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잘 보세요. 얘는 없다는 거거든요. 처음에. 충분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1대 3대 2로 반응했을 거예요. 평형이 되었을 때 얘가 C의 몰 농도가 0.2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없던 애가 생긴 거니까 이거잖아요. 이건 개수의 비례값이니까 얘는 0.3일 겁니다. 대신 반응물이니까 사라졌을 거고요. 얘는 0.1일 거예요. 반응물이니까 사라졌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이 얘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때의 횡형상수를 구한다면 K는 이렇게 되겠죠. A 몰 농도의 1제곱 하나만 합니다. 이건 B 몰 농도의 세제곱 C 몰 농도의 제곱이 되어서 이런 얘기죠. 0.3 곱하기 0.1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 지워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 결론은 무엇입니까? 0.03 분의 4가 되네요. 됐어요? 3분의 400 정도 나오겠죠? 맞죠? 요렇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넘겨보세요.
평형상수에 지금부터 이 K값이 갖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그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온도 변화와 평형상수. 자, 평형상수는요, 온도에 의해서만 변합니다. 다른 농도나 촉매나 압력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온도에 의해서만 변화하고요. 두 번째, 역반응의 평형상수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다. 이 말을 왜 하는지 봐봐. 이 관계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바뀔 뿐이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봤던 하버법 있죠? 얘는 분명히 정반응에 K가 이겁니다. 그죠? 그런데 역반응의 K는 반응물이 얘가 되는 거죠. 생성물이 얘가 되는 거야. 그럼 K 곱하기 K 프라임은 뭐가 될까요? 1이 된다는 거죠. 무슨 관계라고? 역수관계라는 얘기죠. 알겠어요? 정반응의 K값과 역반응의 K값은 곱하면 뭐 나와요? 1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K에 대한 정의를 따른다면 그게 두 번째 얘기고요. 세 번째, 화학 반응식과 K값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화학 반응식에 계수가 바뀌면 값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선생님이 여기다 수소기체를 적어주고요. 산소기체 적어주고요. 여기다가 수증기를 넣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 K는 어떻게 쓸까요? K는 당연히 수소 제곱 산소 그 다음에 수증기의 제곱이에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럼 얘 K값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값을 루트 씌운 거랑 똑같잖아요. 다시 말해서 얘를 K'이라고 K로 놓는다면 사실 K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가. 계수가 바뀌어버리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계수가 바뀌어버리니까. 알았어요? 요거 연습 잘 해놔요. 알겠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숫자 만약에 여기다가 X를 곱한다. 여기다 뭐 곱했어요, 여기 지금? 2분의 1을 곱했잖아요. 그죠? 계수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값이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평형상수 K'은 어떤 관계가 성립하느냐? 바로 뭐예요? X승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관계가 있잖아요. K는 K'에서 사실 이거를 가만히 보니까 K값에다가 이거를 씌우면 아이고 어떻게 K분의 2분의 1을 저 개수를 저기다 위에 지수에 올리면 저 값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한 거잖아 이게 개수에다가 그걸 여기다 올리면 돼요.
그게 루트잖아요. 맞죠? 저게 만약에 2배수로 커졌다 그러면 여기다 2 올리면 돼요. 2. 알겠습니까? 그 얘기인 즉시. 알겠지? 그런 게 K의 관계다. 자, 네 번째. 평형상수가 갖는 값의 의미가 뭘까요?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평형상수는 반농분의 생농이에요. 이 K값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K가 1보다 크다는 건 누가 더 많다? 반응물 농도와 생성물 농도 중에 분모가 작고 분자가 크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냐. 그래 K가 1보다 클 거 아니야. 이러면 무슨 반응 우세라고? 정반응이 우세인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했다. 알겠어요? 평형 도달 지점이 어이구 그 시점이 알겠어요? 정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도달한 거다. 시점이라는 게 낫겠다. 다음에 K가 1보다 작다는 것은 분모가 크다는 거거든요. 반응물의 농도가 생성물의 농도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당연히 역반응이 우세한 시점에서 평형에 도달했다는 걸 의미하죠. 속도는 둘 다 같은 겁니다. 도달했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그림 상태에서 봤을 때도 그런 식으로 알겠어요? K값이 생성물과 반응물을 비교했을 때 반응물이 작고 생성물이 커버리면 이건 1보다 큰 값이 나올 거고 반응물이 크고 생성물이 작아버리면 1보다 작은 값이 나올 거야. 그러면 어느 시점인지를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넘겨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잘 나오는 부분이 이건데 여러분 잘 봐요. 평형상수 값과 반응의 진행 방향 예측을 하는 거야. 얘가 갖는 의미인데 얘예요, 얘. 지금 얘 물어보는 거야. 반응 지수값이라는 거거든. 이게 K값이고 이게 Q값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형상수에는 어떤 농도를 대입했죠, 아까? 평형농도 대입했잖아요. 이 반응지수는요, 처음 반응 전 농도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과 K값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반응 초기 농도는 어차피 온도가 같다면 누구의 값을 따라갈까요? K값 따라간다니까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다시요. Q값은 어차피 K값을 따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려면 분모 분자 중에 어디로 반응이 진행돼야 K값과 같아질 것인가? 알았습니까? 그거 물어본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반응 지수가 뭐냐?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K의 공식에 평형 농도가 아니라 초기 농도를 대입해 보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Q값을 찾는다 그러면 자, 이런 상황에서요. 엄연히 얘가 K값이 3분의 4가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다고요. 알았습니까? 그럼 우리 K 어떻게 두고 간 거죠, 이게? 이 식에다가 무슨 농도를 대입해서? 평형 상태의 농도를 대입해서 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입해서. 맞죠? 그런데 지수 Q값은 얘를 대입한 거라고 이렇게. 그럼 뭐 얘가 뭐 2몰 농도라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알았습니까? 이렇게 대입하면 얘를 K값이 그대로 넣는 거죠. 세제곱. 이렇게 넣는 거예요. 초기 농도를. 알았어? 이거 얼마 나오니? 이러면 이거 나오나? 그죠? 그러면 얘하고 비교해 보자는 거죠. 알겠습니까? 누가 커요? 64분의 1이 커요? 3분의 4가 커요? 얘가 당연히 크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 잘 봐. 64가 반농이야? 생농이야? 반농이죠. 1이 생농이잖아요. 반응물 농도 곱분의 생성물 농도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면 무슨 반응이에요, 이건? 정반응이죠. 그죠? 반응물 농도에서 생성물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에요? 역반응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야 얘가 되겠어요? 이건 줄고 이건 늘어야 얘가 이리로 갈 거 아니야? 그럼 노란색 우세죠. 맞지? 정반응 우세라고 무슨 말이냐면 얘를 이렇게 정도 잡아볼게 내가. 이게 K값이야. 분자가 좀 크잖아. 맞지? 근데 얘는 어떠니? 요거잖아 지금 현재. 분모가 엄청 크고 분자는 작은 거 아니야?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 봐. 얘가 어느 정도 줄겠지? 얘가 어느 정도 늘겠지?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오, 쏘리. 개쏘리. 이렇게 돼야 되군요. 이게 얘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려면 얘는 파란색에서 줄어야 되는 거야. 노란색으로. 얘는 뭐 해야 되고? 늘어나야 되고. 파란 색깔이. 그럼 무슨 반응 우세해야 돼? 정반응이 우세해야 되지 않겠느냐? 알았어? 자, 이게 무슨 뜻이야? Q값이 K값보다 작으니까 무슨 반응 우세?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더라. 그럼 반대로 이래버리면 어떨까? 무슨 말이야? 얘가 이거분의 이건데 얘가 이건 거지. 그러면 니네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돼? 자, 노란색이 일어나야 돼? 파란색이 일어나야 돼? 파란색이 일어나야지. 얘가 줄어야 되니까 K로 돌아가려면. 그럼 결론이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늘어야 되고 얘는 줄어야 되는 거지. 그래 얘랑 같아지니까. 그래서 무슨 반응 우세? 역반응 우세가 되는 거야. 파란색이 진행돼야 되니까. 이게 점쳐 지나는 거라고. 이건 정반응 우세고. 나머지 하나는 너네가 아는 거잖아. Q하고 K가 같아. 그러면 안 움직여. 그냥 평형 상태야. 그대로. 알겠어요? 그게 반응지수 Q값이야. 그러면 얘들아 이런 거지. Q값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다. 선생님이 이렇게 그린다면 잘 봐. 이게 K야. Q값이 이렇게 됐다면 끝없이 어디로 수렴하고 있어? K로 수렴하고 있잖아. 근데 이 시간 이전에 K값보다 Q값이 어떠니? 크지? 그잖아. K값보다 Q값이 크게 되면 이런 경우잖아. 무슨 반응이 우세해서? 역반응이 우세해서 이 값은 Q값을 계속 변형을 줘도 어디로 수렴한다는 거야? K값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무슨 반응으로 진행이 된다? 역반응으로 진행이 된다는 표현이야. 요 뒤에 요거 그대로 그 문제 있어. 알았어? 쌤 K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써줘도 왜 Q는 1을 향해 수렴하느냐? 이게 K값이라 그래. 이건 초기 농도값 Q값이고 이건 K값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1은 그대로 있잖아. 그래서 Q가 끊임없이 누구로? K로 수렴한다. 이렇게 그릴걸랑 이 1이 K값이야. 알았어?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반응 지수값하고 그 다음에 K값의 표현을 그렇게 썼다. 오른쪽 자 5번 문제 봐봐. 다음 어떤 온도에서 암모니아 생성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평형상수 K야. K가 1.2라고 써 있으면 얘들아
10분의 12 얼마? 5분의 6 이렇게 놓고 풀어. 알았니? 5분의 6. 그러니까 자, 이 문제에서는 잘 봐라. 합어법으로 문제가 풀리거든. 이렇게 합어법으로 문제를 푸는데 K가 1.2입니다. 이렇게 써 있으면 이렇게 놓고 풀으라고. 5분의 6. 생성물이 많잖아. 평형에 도달했을 때도 정반응이 우세한 시점에서 평형에 도달한 것 같아. 자, 같은 온도에서 10리터 강철 용기에 라고 했어. 이게 뭘 뜻하냐면 얘는 온도나 압력이 변해도 부피가 안 변한다는 얘기야. 밀도는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밀도 비름 분자라는 게 이건 실린더에서만 가능한 거야. 알았어요? 자, 그때 질소 1몰, 수소 4몰, 암모니아 4몰을 넣었습니다. 알았습니까? 다시요. 여기에 질소 1몰, 다음에 수소 4몰, 다음에 암모니아 3몰을 넣었어요. 얘들 엄밀히 몰농도로 바꿔보잖아. 1리터일 때 몇 몰 들었냐거든. 그럼 얘들 몰농도로 바꾸면 이거 뭐가 되겠냐? 0.1 몰농도, 0.4 몰농도, 0.4 몰 이렇게 되는 거야. 10리터에 들어있으니까. 1리터일 때 몰수가 몰농도잖아. 그치? 자, 이런 상태에다가 여기다 대입해보자. 이게 K의 평수 K값이잖아, 이거. 수소의 세제곱, 질소 물농도, 암모니아 물농도의 제곱. 여기다 넣어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0.1의 세제곱에 0.4의 0.4의 제곱이면 여기 하나가 지워지고. 맞지? 그러면 얘는 0.1에 0.1만 남고 쟤는 4가 되겠죠. 0.1 하나가 약분이 돼서. 맞아요? 그럼 얼마예요? 이거 400이죠. 맞죠? 그럼 저 K값과 비교하라. 이것이 바로 Q값이기 때문에 처음 농도거든요, 이게. Q하고 K를 비교하니 이게 커졌잖아요. 줄어들려면 어떻게 해요? 틀림없이 K로 수렴해야 되잖아요. 아까 이 그래프랑 똑같은 형국이에요. 역반응이 우세한 거죠. 알겠습니까? 반응수 Q는 400이고요. 어느 쪽으로 반응이 진행될 거다? 역반응이 진행돼. 왜요? 잘 보세요. 얘도 1보다는 큽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되겠죠, K가. 근데 얘는 어떤 경우냐면요. 너무 커요. 이런 경우거든요, 지금. 400이면. 그럼 어떻게 되었는 얘기입니까? 얘가 좀 커지고요. 얘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 형국이죠. 그래서 얘는 줄어들고 얘는 늘어나야 되니까 역반응이 진행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 갔습니까?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반응 지수로 어떤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는가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상황이 그래요. 2번은 역반응 우세라고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조금 남아서 알려드릴게요. 균일한 평형이 있고 불균일 평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균일 평형은요, 저 위처럼 모두 상태가 동일한 거죠. 예를 들어서 동일한 기체 상태일 경우가 균일 평형인 거죠. 어디든 다 G잖아요. 이럴 경우엔 K를 부담 없이 적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끔 나오겠지만 여러분, 동일한 수용액 상태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AQ. 근데 불균일 평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죠. 얘를 가열을 한 거죠. 그랬더니 얘가 나오고 얘가 발생했어요. 그럼 우리는 K를 어떻게 써야 돼요?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농도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얘 몰농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 기체 상태의 몰농도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높아요. 알겠어요? 농도가 엄청 높다고요. 고체니까. 알겠어? 기체는 간격이 되게 멀리 있기 때문에 어떤 부피를 차지해야 돼도 입자수가 많다 하더라도 얘만은 아니에요. 얘는 붙어 있잖아요. 고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값이 너무 터무니없이 크기 때문에 이 K의 디테일한 변화를 감지를 못 시켜요. 그래서 얘를 뺍니다. 그래서 얘는 이것만 써요. 그럼 이 표현이 뭐냐면, 불균일 평형에서는요, 고체나 액체를 뭐해라? 삭제해라 이거예요. 고체나 액체. 그러니까 고체 물질이나 용매에 해당되는 물질들은 빼버려라. 알겠습니까? 빼버릴 때 뭐가 성립한다? 평형상수 K가 성립한다. SL은 빼고 생각해라. 알았어? 무슨 말인지? 이게 좀 하이라이트야. 넘겨볼까?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봐봐. 자, 화학 평형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거야. 평형 상태에서는 역반응이 일어나죠. 이거 맨날 나오는 예문이니까 X 가볍게 칠 수 있어요. 평형 상태는 둘의 속도가 똑같은 상태 맞았고요. 온도가 일정할 때 어떤 반응의 평형 상수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또 하나 여기 더 첨가한다면, 반응물 생성물 중 어떤 것이 하나 있더라도 평형에 도달했을 때 동일한 평형상수 K를 갖는다는 거죠. 자, 평형상수식의 용매는 나타내지 않습니다. 맞아요. 불균일 평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L값은 쓰지 않아요. 두 번째, 어떤 화학 반응이 평형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를 평형상수시에 넣어서 계산하면 무슨 반응이 우세한지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거 뭐라 불렀어요? Q, 반응지수요. 반응지수. 자, 두 번째, 반응지수가 평형상수보다 크다면 역반응이라고 했죠. 왜? 크다는 건 분자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빨리 역반응에 진행해서 분모를 키우고 분자를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 갔어요? 분자에서 분모로 내려오는 게 역반응이 알았어? 생성물이 분자이기 때문에. 다음, 반응지수가 평형상수와 같으면 평형상태죠, 뭐.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또 놓고 오려고 그러는 거지? 3번. 1번 보세요, 여러분. 평형상수식 어떻게 쓸래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 테니까 봐. N2 몰농도 곱하기 O2 몰농도 분해 뭐라고 써야 돼요? NO의 몰농도 제곱이 되겠죠. 1번의 K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얘들이 앞에 개수는 1이니까 지수는 쓸 필요 없고요. 생성물 NO 값에다가 제곱을 친다. 이게 1번의 K가 되겠죠. 균일 평형이니까 다 갖다 대입해야 돼요, 그냥. 자, 2번, 불균일입니다. 그럼 불균일 얘는 어떻게 표현할래요? 염화암모늄을 빼십시오. 그냥 생성물의 몰농도 곱으로 NH3, 그 다음에 누구? HCl, 이게 끝이에요. 불균일 평형에서 고체나 액체는 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얘 같은 경우도 누굴 빼야 돼요? 용매를 빼야 되니까 분모는 얘만 들어가요. 아세트산만. 자, 생성물에 보면 아세트산 이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로늄 이온이 있고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 둘이 불균일인 거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나머지 숙제로 해오시고요. 놓고 왔어요. 그러면 가져온 걸 뺏겠습니다.